저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미혼모 지원, 그리고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 미혼모 지원, 그리고 한국 혈액암 협회, 그리고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협회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독자 모임인 선죽사에서 신작 살고 싶다는 농담을 이곳에 여러 번 기증을 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후원처를 물어보길래 그 책이 아니라 돈을 보내야지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막상 후원처들에서 인증샷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것도 다 쓸모가 있네요. 고맙고 기특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아서 이야기 꺼내봤습니다. 자랑스러운 친구들이죠. 이 후원처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조혈모세포 기증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9월 21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스위스로우의 사랑해였습니다. 이환희님, 웅디 좋은 친구들이네요.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글 읽어봤어요. 저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기증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기증 약속을 하시고 이후에 일단 이제 약속하시고 검사하시고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시다가 매치되는 사람 나타났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기증하시면 되고, 기증 자체는 헌혈이랑 똑같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민정님, 웅디 회사에서 라디오 들어서 보통 11시 딱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은 잘 맞췄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 주말에 웅디 책도 다시 한번 보고 잘 쉬었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요즘엔 주말엔 계속 그냥 독서, 요즘 밀고 있습니다. 제가 캠페인으로 주말엔 독서. 김미진님, 와 웅디다. 허지웅쇼 덕분에 하루가 활기차졌어요. 오프닝부터 함께 하려고 대청소, 빨래, 점심 벌써 다 했네.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11시인데 이걸 다 하셨군요. 허지웅쇼 사랑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김미진님 감사합니다. 하송환님, 모든 봉사 기부활동 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베이비박스에 넣어진 아이 사회복지관에 연결시켜주시는 봉사활동 하세요. 새벽에 우는 아이 달래 분유 터먹이시는데 가슴이 먹먹하다고 하시네요. 올해 74 되시는데 건강이 염려됩니다. 저도 얼른 아이들 키워놓고 봉사 마음껏 하고 싶으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친정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란 말 할 때마다 이상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그냥 엄마죠. 예. 어머니란 말, 어머니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미혼모 사업 쪽에 후원을 많이 하는데, 미혼모까지는 아닙니다만 저도 사실상 한부모 가정 집안이니까, 거기서 살았으니까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거든요. 이 미혼모 사업 분야에 제가 후원하고 있는 이쪽도 괜찮습니다. 예,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제가 선택하는 곳들이어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뮬란의 원작 애니메이션이죠. 벌써 98년도 영화네요. 자, 98년도에 개봉했던 뮬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유진 평론가로 요즘 직업을 바꿀까 하고 있다라는 신유진 변호사의 감상평, 그리고 허나몽 평론가의 명쾌한 설명들 기대해 주시고요. 원작과 실사 영화의 차이점도 좀 짚어보고 관련된 법률 쟁점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0074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막 입사한 지 1년 된 신입이에요. 이제 퇴직금 수급 자격이 되는데요. 매일매일 예상 퇴직금을 조회해봅니다. 원래 다들 이런 생각 가슴 한편에 품고 사는 거 맞죠? 앞으로 남은 30년도 잘 버틸 수 있게 웅디가 응원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1년 차에 벌써 그러면은 앞길이 깜깜합니다. 1년 차에 매일매일 퇴직금 조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한 십리길을 갈 수 있는 거를 못 가면 절반도 못 가요. 진짜요. 제 말 믿으시고 당분간은 1년이니까 이미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 좀 잘 익숙하게 잘 할 수 있고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어떤 자기 직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길 그런 거 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해요. 2389님 쌍둥이 아들과 남편은 음식을 먹고 나면 치우질 않습니다. 제가 남자들이 버린 포도 껍질, 컵, 접시, 과자 봉지 같은 걸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다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바나나 껍질 5개를 찾았습니다. 이 고약한 버릇을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몹쓸 인간들 이런 걸 어떻게 고쳐야지? 아니 아이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남편은 이게 뭡니까? 남편을 보고 애들이 이러는 거 아닌가? 아니 왜 지들이 안 치워? 이게 웃기는 노릇입니다. 심한 얘기 나올 뻔했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다 내보낼 수도 없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집안일 아예 안 하시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예 한 일주일 동안 집을 그냥 놔버리시고 놀러 갔다 오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안 되나? 어떤 분쟁을 조장하는 건가? 말하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잠깐 좀 남편이랑 그래도 거의 마지막이다 싶은 어떤 그 비장한 각오의 그 마음을 갖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면은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되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남편과 꼭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왜 청소를 안 합니까? 김용진님 제 아내는 저를 너무 빚는 걸까요? 친구를 만나도 회식을 해도 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잔소리는커녕 심지어 전화도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걸까요? 간섭이 없고 자기 표현이 없는 사람인 건 알고 결혼을 했는데 가끔은 서운하네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왕왕 봤는데 상대가 간섭이 없고 자기 표현이 없으면은 또 이제 자기도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고 또 너무 자기 표현을 내가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표현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 자기 표현 없는 사람은 또 그런 거 가지고 저 상대가 나한테 좀 관심이 멀어졌나?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돼요. 지들은 그러면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연락 안 하냐? 왜 잔소리 없냐? 왜 좀 관심이 없는 거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내는 평소에 간섭이 없고 자기 표현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터놓고 한번 대화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의외로 이런 거 금방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섭이 없고 자기 표현 없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또 그 마음이 따뜻한 츤데레가 많습니다. 제 말 한번 믿고 시도해보십시오. 전지적 니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무법지대 흥만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만의 평론가 허나뭉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유진 평론가님은 신유진 평론가님 2주째 저도 오늘 뵙자마자 예. 신평님 잘못해가지고 신평님이라고 불렀어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오늘 중국 영화 중국 애니메 아니구나 중국 소재의 애니메이션을 다뤄서 그런지 네. 몰라도 오자마자 오늘
본인이 루시 리우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아, 네. 루시리우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 아 예. 그 애니메이션 뮬란에 나오는 예. 그 주인공 뮬란이 예. 루시우를 모델로 한 거 아니냐라고 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 저한테. 자기가 닮은 게 아니라. 저도 좀 네. 닮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루시 리우 닮았는데 네, 저도 느낌이 닮았어요.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제가 얼굴이 좀만 작으면은 닮을 거예요. 제가 지금 충분히 작습니다. 아, 그 의미셨군요. 제가 그걸 또 어.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또 영화로. 평론가병. 아, 네. 아니 그 두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안 아. 닮았는데 이러겠습니다만은 신인 그 느낌 평론가님이 있죠?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야, 그렇구나. 셀럽 할리우드 셀럽 느낌이 있네요. 아, 좀 멋있습니다. 추워요. 네. 춥지 않습니까? 추워가지고요. 저 오늘 저는 아침 춥더라고요. 네, 춥고 예.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 버릇 중에 하나가요. 그 재채기가 나오면 멈추질 않고 거의 20번 넘게 해요. 20번이요? 네, 환절기 때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횡단보도 같아서 누가 이렇게 하고 근데 있으면은 다행인 게 재채기를 20번을 하고 아니, 있으면은 다행인 게 발로 차고 싶을 것 같은데. 집에서만 그래요. 아, 집에서만. 왜냐하면 나올 때는 또 긴장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또 집에 가면 에이 이러고 막 화내고 막 이래요. 아 근데 하긴 뭐 요즘엔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네네. 재채기 해도 뭐 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변호사님도 춥죠? 날씨가 금방 바뀌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추워요. 세상은 어떻게 변해도 지구는 돌고 있구나. 열심히 일하는 건 지구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서 아니야 좀 성격도 막 좀 변한 것 같아 지구가. 예. 성격이요. 네, 네, 너무 맞아요. 빨리 추워져요. 맞아요. 성격이 예. 좀 변했어요. 이런 문자도 와 있네요. 이현진님, 신 변호사님 가을 타시나요? 오늘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보내실 걸 알고 예. 오늘 아침에 메이크업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을을 타시냐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신유진 변호사니까 저를 보고 제가 오늘 옷을 잘못 입어서 여름 정장 입고 왔다고. 여름 정장이에요? 잘못 입은 게 아니고요.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름 정장을 입어야겠다.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 맞습니다. 입고 왔어요. 맞아요. 반팔에 그냥 겉에 가벼운 거 하나 걸치고 오려고 그랬는데 네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추워요. 예, 긴팔 입고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98년도 내가 98학번인데 그리고요. 98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극장가에 어떤 풍경이 있었냐면 당시에요. 줄 서서 봤죠. 뭐 줄 서서 보는 것도 있고 예. 또 뭐가 있냐면 새벽 관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이면 12시부터 6시까지 세 편을 연달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새벽 있었어요. 밤 12시 시작해서 6시에 네, 그 끝나는 정도에 거죠. 그거 끝나는. 이제 심야 상영. 그렇죠. 심야 상영. 심야 상영 문화가 네. 당시에 맞습니다. 그 라스 폰트리에 감독 킹덤 개봉했을 네. 때, 맞네, 그때도 맞네. 있었죠. 예, 그때 약간 좀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네. 아주 그냥 폼을 터지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심야 상영으로 이 애니메이션 문란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IMF 시대에 영화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싸게 되게 볼수 있는 거죠. 뜨거웠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집 방구석 평론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웅디가 이 물란에 대해서 이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그걸 듣고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 물란을 봤더라고요. 이제 OTT 서비스 보면은 봤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미 그렇죠. 누가 봤어. 일찍이 보셨군요. 요즘에 이게 말이 많더라고 하면서 미리 봤더라고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은 명작인데. 명작이죠. 예. 명작이니까 자기가 또 이제 그걸 기억을 되살려서 뭔가 이제 한마디 거둘 게 없나 싶어서 이제 본 거죠. 근데 그때의 디즈니와 지금의 디즈니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의 디즈니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자, 98년도에 개봉했던 전체 관람가 애니메이션 뮬란 이야기 나눌 건데요. 네. 22년 흘렀고. 뮬란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기존의 그 디즈니 공주들과는 네. 사뭇 달라서 그것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쵸. 뭐 그리고- 포카운타스도 그랬습니다만은 네. 뮬란은 특히 더욱더 그 기존의 디즈니 공주들과 다르게 굉장히 자립심이 넘치고 독립적이고 이 사람이 자기 결정권이 있고 스스로 그렇죠. 예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뮬란은요,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요 최초로, 그러니까 그 자기 문화권 외에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은 최초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뮬란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데 지금 뮬란이 실사 뮬란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14뮬란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애니메이션 뮬란 때도요,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어떤 논란? 뭐냐면 이제 극중 주인공이 뮬란인데 예. 이게 중국 배경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뮬란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예. 이게 실제로 중국인이냐라는 것에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그 서양권에서 아시아인을 놀릴 때 좀 눈이 찢어진 눈 것처럼 찢어진.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예. 뮬란 같은 경우가 그런 아시아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눈매가 좀 찢어진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뮬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네. 좀 결이 다르죠. 그렇죠. 당시에는 그 뮬란 나왔을 때 당시 이제 해외에서는 칭칭총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얘기를 예. 많이 했었고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아예 그렇게 대놓고 대중매체에서 칭칭총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없고 그리고 예. 이 디즈니가 이 뮬란 이전에요. 뭐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두 자매 이야기 있고 또 알라딘에서는 예. 공주 캐릭터가 나오는데 원작 애니메이션하고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그 자기 변호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멋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시대에 좀 앞서가는 그런 캐릭터들과 이야기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 뮬란 실사가요. 예, 그런 디즈니가 해왔던 것들을 정말 한 번에 좀 무너뜨린 게 있었는데 극중 주인공이 이제 유혁비 배우 같은 거 1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홍콩 시위대를 향해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 예. 이제 홍콩 경찰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그 실사가 또 개봉했을 때는 크레딧에요. 이 디즈니가 그 신장 자치구 관련해가지고 위구르 자치구. 예, 그렇죠. 위구르 자치구.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4일 전에요. 디즈니 이제 그 거기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네는 그냥 관행적으로 촬영했던 장소에 감사를 표하는 거였는데 이런 문제가 벌어질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요. 이럴 때 참 적절한 밈이 있는데 네,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디즈니가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캐릭터나 이야기를 하는 게 물론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큰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뮬란도 그 일환으로 중국 시장을 좀 더 크게 공략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논란 같은 경우가 이 디즈니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또 이제 이 디즈니 팬이라든지 영화 팬이라든지 많은 관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입장 표명 가지고는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 운동이 계속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디즈니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뭐 본인들이 이제 펼치고자 하는 큰 뜻,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 이제 그 신장 위구르들이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위구르 민족 종교가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단체 수용소 시설에 감금돼서 정신 교육을 받고 세뇌받고 고문당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 따위는 뭐 다소 좀 사소한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도 있긴 하죠. 우리 본격적인 뮬란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노래 하나 듣고 퀴즈 하나 내고 갈까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뮬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실사 영화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애니메이션에서는 뮬란의 친구이자 조력자로 등장한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빼는지 모르겠는데. 자, 바로 무슈라는 동물 캐릭터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상상 속의 이 동물. 동양에선 보통 상서롭고 서양에서는 굉장히 불길한 존재로 일컬어지는 이 상상 속의 신화적 동물.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하마, 2번 판다, 3번 영. 힌트. 네, 제가 힌트를 좀 드린다면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 동물을요 몸에 지니는 건 아니고 새기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어떤 무서운 분들. 법 친화적인 분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듣고 와서요. 2부에서 뮬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오늘 영화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뮬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뮬란 뭐 앞서도 잠깐 뭐 그 실사와 관련된 논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주연 배우 유혁비 씨가 네. 뭐 이제 SNS 상에 실언은 아니구나. 자기가 자신 있게 여러 번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뭐 홍콩 시위에 대해서 뭐 창피한 줄 알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콩 대만 이쪽에서는 아예 무슨 그 3대 주적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유혁비, 그리고 성룡, 네. 성룡, 예, 네. 성룡 그리고 견자단까지. 견자단도 그렇죠. 예.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홍콩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XXX고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왜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했는지 그 배우인데 배우들 네네. 신부들이 그냥 연기는 하지. 왜 그랬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 뮬란 실사판 영화를 어쨌든 저는 이제 왠지 이런 논란도 있고 하니까 나도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 실사판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대중문화적인 평론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심지 평론가님. 전혀 모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커뮤니티를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입장일까 우리 사람들은 봤더니 이 유혁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직접 보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유혁비의 대역 배우가 매우 맞습니다. 예쁘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유혁비의 대역 배우 정확히 얘기하면은 유혁비의 대역 액션 배우예요. 네, 그렇죠. 예. 아니 무술을 엄청 잘해. 네. 엄청 잘하는데 유혁비보다 훨씬 배우답게 생겼어. 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뮬란 역할을 했어야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이게 어떻게 대역 배우일 수가 있느냐. 캐스팅 미스다. 예. 디즈니 정신 차려. 어. 이렇게 다들 일침을 가하고 있더라고요. 이분 좀 이제 좀 대배우로 성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주목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데려오면 안 되나요? 그러게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네. 나 그냥 뭐 이렇게 유혁비보다 예뻐가지고 뭐 그런 건가? 사람들 참 뭐 예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도 있지 하면서 대충 이렇게 봤다가 무술을 너무 잘하죠. 무술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죠. 여자 견자단이야.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애니메이션 버전하고 실사 버전하고 제일 달라진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그 극중 뮬란이 무예에 막 그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표현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사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무예에 굉장히 능한데 그래서 집에서 근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 꿈을 접었다가 그 북쪽에서 이제 유연족이라고 침입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대신해가지고 남자로 속이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사 버전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액션의 비중을 훨씬 높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작 애니메이션에 있었던 아까 이제 그 문제들일 때 귓돌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슈. 극중의 무슈 네. 같은 경우가 사라졌고 그러니까 뭐 이제 뮤지컬로서 그러니까 노래가 다 빠지고 네, 그건 난리가 났어요 없어졌죠. 커뮤니티에서. 뮤지컬을 해야지 노래를 빼면은 이게 무슨 짓이냐. 무협 영화로. 그러니까 차이나 머니만 바라는 것이냐. 알라딘 실사를 만들었는데 네. 윌 스미스가 노래를 안 해. 그러니까요. 그걸 왜 보냐고. 네. 이 영화에서 굉장히 리플렉션이라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불렀던 노래가 엄청 났잖아요. 예. 저도 이 뮬란에서는 지금 그 리플렉션 자신을 네. 이렇게 보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그냥 엔딩 크레딧에 네. BGM으로 깔린다고. 한국어 버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 버전 두 개 나오는데 신일진 변호사님 그 변호사 관련한 거 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시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평론가가 되니까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왠지 알아? 사람이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흥분하게 돼 있어. 이참에 직업을 바꾸는 게. 그러니까요. 예. 사람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대중의 마음을 읽는 평론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아까 되게 재밌었던 게 또 제가 평론가로서 실사 뮬란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새 또 극장 가서 영화 보셨구나라고 했더니 커뮤니티 가가지고 정보를 취득하셨다고. 알겠습니다. 약간 실사랑 애니메이션은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살짝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캐릭터가 사라지면서요. 그 강화된 게 뭐냐면 극중에 또 이제 공리 배우가 등장을 해요. 나 공리 너무 사랑하는데 이번 영화에서 별로라면서요. 네, 근데 극중에서 이제 마녀 역할로 등장하는데 그 마녀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전에 예. 여자들이 조금 남자의 영역에 침범하면 예. 마녀라고 이렇게 주홍글씨를 씌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엎으면서 그 마녀가 극 중에 이제 뮬란에게 예. 네가 펼칠 수 있는 세상에 나가라라고 힘을 주는 캐릭터로 하면서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를 한 건데 연기가 되게 좀 별로였다고. 네, 뭐 연기 부분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디즈니 원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사라지고 또 몇몇 논란이 불거지면서 크게 영화상으로 매력을 느끼기엔 힘든 작품이 된 거죠. 저는 공리가 나이가 들수록 너무 좋거든요. 네. 너무너무 좋거든요. 네네네. 아니 도대체 영화 제작자들은 왜 나이 든 여자는 무조건 마녀 이런 걸로 캐스팅해요? 그렇죠. 짜증나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이번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마녀라고 더 씌어 있지만 예. 그 마녀라는 그런 주홍 글씨를 그러니까 나 그런 게 더 싫어. 벗기게 하는 그런 왜 내용. 마녀냐고. 공리가 왜 마녀인데. 응? 이놈들. 근데 여기 캐스팅에는 좀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비가 아시아권에선 유명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할리우드나 전 세계에서는 좀 신인급이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주변에요, 뭐 공리라든지 견자단이라든지 이연걸이라든지 그래도 굉장히 잘 알려진 배우들은 이제 포진시키는 전략을 취한 거죠. 유혁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송승헌의 여자친구로 유명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검증된 건가요?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검증받은 걸로. 역시 우리 평론가님은 놓치질 않아.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 그럼요. 우리 아무도 모르고 우리 있었는데.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좋아해요. 우리 유혁비는. 우리 왜 모르고 있지? 나름 우리나라랑 연결된 뉴스가 있었네. 저 준비도 못해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뮬란 참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실사판 관련해서 좀 아쉬움들이 좀 남는 것 같은데 뮬란에 나오는 법률적인 쟁점들. 네, 이야기 아까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에도 유엔에서 100만 명이 넘게 수용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요, 100만 100만 명. 그러니까 10,000명, 10만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 명이에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 오히려 예. 이 뮬란 때문에 계속 더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너네 수용소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수용소는 아니고 한 130여 명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 1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130명이라는 거는 너네가 확인했구나. 직업 훈련소가 맞느냐라고 했는데 과거에 그 수용소에 수용당했던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은 예. 이건 뭐 너무나 처참하게 인권 침해 실상이 있었는데요. 뭐 거기는 공산당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선언을 해야 되고 그 자신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족이 원래 그 신장 지역에 예. 그 위구르족이 이슬람 종교를 맞습니다. 믿는 그 별도의 민족인데 예. 예전에 1930년대 그 시절에는 그 위구르족이 한 70%그 지역의 한 70%의 그 인구 점유율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 한족 이동 정책을 일부러 펼쳐서 지금은 한 45%, 뭐 40% 이런 식으로 그 위구르족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 1991년도에 그 소련이 이제 붕괴하면서 동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거기 각자 독립국가를 이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 지역 주변에 보면은 뭐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스탄, 또 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스탄 지역이 많은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그 스탄이 그 이슬람어로 모모의 땅. 그렇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그쪽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도 위구르스탄, 위구르족의 땅이다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위구르족이 우리도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독립에 그러니까. 대한 생각을 하면은 할수록 탄압이 심해지고 심지어 이 수도의 우르무치에는 기차역에 그 안면 인식이 되어 그 안면 인식하는 그 장치를 설치해놔서 그 예를 들면 유럽 동유럽 국가 그 독립한 나라 예. 카자흐스탄 이런 데만 예. 다녀온 다녀온 사람도 이 사람 분명히 이제 우리 공안 당국에 위해를 가할 사람이야 테러 집단일 수 있어라고 해서 잡아다가 수용 시설에 이제 구금해 놓고 거기서 공산당 주입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되게 저개발 지역인데 안면 인식 장치만 최초로 다녀. 그러니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굉장히 인권 침해가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뮬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는 또 뮬란한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맞아요.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아니라고 소리만 하긴 하는 하지만 거. 네.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런 조치들이 결국엔 인정하는 그 우회적인 또 반응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그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우리 어떤 뭐 특정한 영화를 네.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네. 스페셜 땡스 2에 언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관례죠. 네. 그렇죠. 관례인데 이 경우에는 콕 집어서 애초에 이거 위그르 지역에서 그거 찍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거까지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 네. 콕 집어서 인권 탄압의 주체인 공안 당국을 네.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영화는 영화일 뿐 아니냐. 우린 영화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논란은 차치하고 영화를 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지금 스코어가 별로 좋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 1위를 개봉 첫 주에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 테넷이 그 중국에서 흥행한 수치의 한 6분의 1 정도. 예, 그리고 중국에서도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네,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중국인들인데 자신들의 배경을 했는데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원작 애니메이션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크게 막 잘 리메이크된 건 아니니까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커뮤니티를 살펴보니까 예. 이게 보통 어떤 커뮤니티를 보시는지 봐봐야 돼요. 이렇게 평론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어느 한 커뮤니티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여론을 제가 이제 지켜보는데 보니까 이 웃음 요소를 싹 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저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웃었는데 웃음 요소를 싹 빼고 진지하게 무협 영화를 피방해서 좀 섭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우스갯거리 네. 혹은 가벼움, 코미디 이런 걸로 중국의 역사가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제 그 제작 지원이나 투자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조건으로 완전 납작 엎드렸네요 디즈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큰 돈이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물란 경우에도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 중국 정부하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잘못됐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제 그 영화 사이트의 트리비아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무협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번 실사 뮬란에서 사람들이 딱 보면서 굉장히 좀 실수하는 부분이 극중에 이제 뮬란이 마지막으로 그 적을 저격할 때 활이 날아갈 때 그것을 이제 발로 쏴가지고 네 발로 탁 쳤을 때 활이 훅 나가거든요. 네, 이건 너무 무협이긴 하지만 네, 너무 과한 설정 아니냐라는 또 그 비판도 있죠. 지점도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죠.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좀 참담했던 게 네. 뭐 이제 유역비뿐만 아니라 사실 유역비뿐만 아니라 그 비단 많은 뭐 유명 중국 배우들이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상당수는 과거 이제 홍콩 배우들이었던 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 홍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걸 공개적인 의도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지금 홍콩은 3권 분립이 사라졌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우리 남의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관련된 뉴스 보도도 되게 적어요. 정말 적어졌죠. 뭐 때문인지 몰라도 네. 이거 보면은 되게 참담해요. 네. 이렇게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길 가던 어린아이가 네네. 그냥 경찰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10살도 안 된 애를 막 패고 그렇죠. 경찰이 맞아요. 헌법에서 3권 분립이 없어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벌어지는데 참 이 언론 보도는 충분치 않고 우리가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남의 나라 일이니까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이게 사실 홍콩 집회가 작년부터 쭉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사실 대중의 힘이라는 거는 모여야 생기는 거지 개개인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모일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 이런 것도 뭐 한다고 해도 집회 자체가 사실상 좋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중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작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죠. 네. 시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 네. 자체가. 근데 이거 되게 기분 나쁜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혹시 네. 뮬란 관련해 가지고 네.
다른 쟁점도 있나요? 제가 다른 쟁점도 음. 찾아냈습니다. 혹시 커뮤니티 제가 이게 영화를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음. 이 할머니가 이 네. 뮬란에게 행운을 주는 깃돌이를 테스트를 해본다고 눈을 감고 깃돌이를 내세워서 길을 건너십니다. 눈을 감고요. 눈을 감고 네. 예. 깃돌이만 의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지나간 자리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그렇죠. 참극. 아니 이럴 수가. 얼마 전에 예.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고 지금 현재 또 60만여 명이 청원까지 글을 올리고 있는 사건이 을왕리?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뮬란이랑 을왕리를 지금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근데 밝혀진 바에 처음에는 좀 뭐지라고 생각만 했고 아니 저렇게 술을 먹고 운전을 했어? 아이고라고 했는데 그 차주가 오히려 운전자가 아니고 네. 차주는 옆에 동승자고 맞습니다. 그 여성이 운전을 했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여성과 그 차주가 만난 거는 전날 알게 된 사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 사이지? 그러면 이 차주에 관련돼서는 어떤 죄를 적용할 수가 있지? 뭐 이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그 차주가 그 여성에게 너가 술을 가장 덜 먹었으니 너가 운전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차주는 그 음주운전죄만 교사했다 아니면 뭐 방조했다 그래서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문제만 되는데 지금은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윤창호법이 맞습니다. 이제 시행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 운전 치사상죄 치사죄죠 여기서는 이제 사망했으니까 치사죄가 적용되는데. 이 남성에게도 위험 운전 치사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여성분이 운전을 하기 싫었어도 그 남자들이 계속 붙어 있으면서 네가 운전을 해라 말하고 하고 문을 이제 리모컨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 여성이 원래 운전하라니까 해야 되나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니까 이 남성이 리모컨을 열어주면서까지 이거를 굉장히 동조했고 그 여성분이 이미 그 알코올 농도가 그 면허 취소 상태 굉장히 만취 상태였고 그 사고가 났을 때도 한 10분여간 나오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춰 서 있었을 정도로 거의 무슨 뭐 완전 그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아진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참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의혹, 시민들이 이 저항상 좀 이상하다라고 네. 했던 부분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 들어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참 이상했어요. 네. 저 여성 운전자가 혼자 독박 쓰는 분위기인데, 네. 아니 차주가 좀 그 옆에 타 있고, 네. 그 지금 피해자 돌아가신 분 네. 따님이 올린 그 청원글에 따르면은 네. 왜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차주는 왜 벨트를 풀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이상한 그 이 저항상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좀 결국에는 두 사람 다 네. 윤창호법 적용을 받는 거죠.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크고 지금 그 적용을 할 이제 생각으로 검찰을 송치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운전자에게 그 차주의 그 지인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뭐 합의금 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합의금을 그럴 줄 마련한다고 알았어. 했으니까 도움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그 위험운전치사죄 그 방조범으로는 좀 빼게끔 너가 말을 잘해라 이런 취지로 읽힌다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그럴 줄 있어요. 알았어. 심하네요. 예. 아 근데 요즘에 어떤 회사에서 법인차로 그 비사 차량을 내줘요? 비사 차량을 예. 이게 사실은 법인 차량으로 등록만 하면은 예. 등록한 자체가 문제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직책이 모르겠지만 예. 뭐 그렇게 대표인가? 다시, 예, 대표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여간 그 법인차로 문제되는 거는 없는데 아무튼 요 굉장히 논란이 컸죠. 이 지금 과연 요 문제가 처음에는 뭐 보험금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 보험을 어떻게 최소한의 보험,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거, 예, 형사 합의금 말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탔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맞아요. 민사상.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평론가님도 이번에 그 사건 보셨을 텐데. 네, 봤죠. 예, 네.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술을 마시고서는 운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하면 안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윤창호법도 그럼으로써 또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럼으로써 또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재발률이 너무 높아.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너무 높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안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리운전 제도가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엄청 네, 잘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예. 정말 이렇게 이 여성 운전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게 최근 조사에서 나온 건가요? 네. 야,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운전자가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제 공분을 사는 거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진짜 얼마 합니까 대리운전? 이런 거를 그냥 묵인하고 네가 운전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윤창호법상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내 그 제일 큰 자동차 커뮤니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초반부터 이상하다. 요거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계속 나왔었어요.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자, 뮬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애니메이션 뮬런에 등장했던 동물 캐릭터 무슈는 변호사님?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자, 3번 용이었습니다. 평론가님 이거 연습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아, 그래? 그걸 또 이렇게 또 가져가시네요. 선거표 안에 당첨자 한 건 명단 했네요.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죠. 썬친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과 함께 역사 속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요. 자, 끝곡으로는 하펠트의 라 루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본 곳에 Vamos a la luna